안녕하십니까 여러분. 0단계 수강생 1위 홍진걸 강사입니다. 오늘 하프 테스트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 요즘 최신 트렌드의 유형과 어떻게 하면 파트 5, 6, 7을 쉽게 간단하게 정확하게 고득점에 이룰 수 있는지 진짜로 0단계처럼 빠르게 고득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파트 5입니다. 파트 5, 6, 7이 우리 하프 모의고사는 절반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반반씩이니까 원래는 40문제, 12문제, 48문제인데 100문제로 이렇게 LCRC가 나눠져서 RC 50문제를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으로 딱 나눠서 20문제, 6문제, 24문제입니다. 자, 파트 5는 문장 한 개의 구성과 의미를 묻는 파트로서 원래는 40문제고요. 소요 시간은 문제당 30초 정도 보시는 건데 세 가지를 보통 물어보는 거죠. 품사, 제일 중요한 게 품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문법,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이 어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품사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어휘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물어보는 게 파트 5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나오는 단어라던가 패턴이라던가 내용이 항상 그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유형을 잘 파악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파트 5든 6든 7이든 기출문제를 최대한 분석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휘 지금까지 기출 어휘들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면 나온 어휘가 똑같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놓은 자료를 꼭 보시는 것이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for가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전체사가 뒤에 있을 때는 우리가 수동태더라. 그래서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게 포인트고요. 수동태는 BPP가 들어있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A, B, C, D 봤을 때 수동태가 B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가 없는 걸 보고도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석해보면은 사이언티스트인 칼 뱅스가 칭찬받았다. 이유는 for 이하 그의 리서치를 이유로 이 정도까지만 해석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2번 52번은 정답이 and고요.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온 것 포인트. 주어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접속사인데 접속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다 있긴 한데 대입을 해보면 린다스 베이커리는 빵집이죠. introduced 소개했다. sugar free pastry 설탕이 들어있지 않는 페이스트리를 소개했다. made부터 괄호처이죠. made only from organic ingredients 유기농 식자재로부터로만 만든 그런 페이스트리를 소개했다. 그리고 나서 customers were very eager to try. 근데 그리고 나서 고객들은 매우 그것을 맛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냥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end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수식하는 그런 케이스로서 해석을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케이스죠. 자, then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급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then은 탈락. 비교급이 앞에 있어야 되니까. if는 보통 현재 시제가 나와요. 그래서 if가 답이 아닌 것을 해석으로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 were 같은 게 나오는 게 이제 가정법이라 그래서 아주 특수한 케이스죠. 그래서 if 다음에는 현재 시제가 보통이다. or은 문장끼리 연결하지 않고요. 주로 단어 연결에 쓰입니다. 그래서 or은 단어 연결을 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53번 갑니다. 53번은 skills가 포인트고요. skills가 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D. 54번 갑니다. 54번은 how to를 목적어로 하는 동사 찾는데 show 보여주다 how 방법 how가 방법의 표현이죠. 그래서 how to 그러면 방법이니까 방법을 보여주다. show how 방법을 보여주다. 그래서 보여주다라는 동사 show가 제일 어울렸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5번은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considering이 포인트죠. 그래서 consider라는 동사에 걸리는 첫 번째 목적어는 risk. 고려한다. 리스크와 이익을. 리스크도 고려하고 이익도 고려한다. 이런 개념이 돼서 둘 다 benefits와
리식스라는 이 두 가지 명사가 다 consider의 목적어다가 포인트입니다. consider의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이렇게 되더라. 자, 다음 56번. 56번은 뒤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요. 목적어가 없다는 걸 봤을 때 meet이라는 타동사는 절대로 능동이 아니겠죠. 그래서 수동이 되지만 말이 되기 때문에 PP인 met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meet the goal이 되겠죠. 능동으로 고치면 meet the goal, 목표에 도달하다. meet the 목표를 충족시키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meet이라는 동사를 검색해 보시면 사전에 satisfy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meet이라는 동사는 우리 학생들 meet이라는 동사는 무조건 만나다는 뜻이 아니라 모이다 이런 뜻으로 자동사를 쓰이거나 아니면 충족시키다는 뜻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meet the goal의 수동태였어요. 그래서 goals가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goals are met, goals have been met. 물론 목표가 충족되어 왔다. 이렇게 수동태가 된 케이스죠. 57번. 57번은 after와 관련돼서 외우시면 좋은데요. shortly after 그러면 직후에란 뜻이죠. shortly 말고도 immediately 적어주세요. immediately, soon, right 이런 표현이 모두 기출이고요. 모두 after라는 표현과 같이 결합해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immediately, soon after, right after. 그래서 after와 어울리는 부사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모두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직후에란 표현이었어요. shortly, immediately, soon, right after. 58번. 58번은 diverse라는 형용사를 표시하는 부사로서 정답이 C죠.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명사죠. 부사, 형용사, 명사. 부사는 형용사를 표시하고 형용사는 명사를 표시하고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종류, 범위 이런 뜻이죠. 59번. 59번은 will be held라고 보통 많이들 외우시는데 파티가 포인트죠. 파티. 그래서 파티가 개최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시험에서는 파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보통은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파티의 개념으로도 banquet 이런 말 쓰죠. banquet. 그래서 banquet이 개최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held가 정답이 되는 will be held를 이 정도는 보통 외우시는 게 좋아요. will be held 개최되다. will be held 주어로서 뭐 meeting will be held, conference will be held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나오는 게 특징이죠. will be held는 개최되다 암기해 주시고요. 60번은 decided 다음에 사실 여기 대시 생략이 되고요. 대절이 동사 뒤에서는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would ask가 동사인 걸 보니까 이 자리가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는 주격. 정답은 she.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절이 생략된 게 인상적이죠. 동사 다음에 대절은 생략될 수 있다는 거. 61번. 61번은 absence를 표시하는 형용사로서 어울리는 표현은 brief가 있어요. brief는 짧은 기간 동안의 이란 뜻이에요. 짧은 결석, 짧은 동안 자리를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어떤 부재, 우리말로 하면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 자리에 없는 것을 absence라고 하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힌트가 이거죠. temporarily. 그래서 그 당분간만 taking over her duty of overseeing. 이 사람이 없는 동안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 맡아서 대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2번. 62번은 successful라는 형용사를 부사가 수식하겠죠. 형용사 수식은 부사가 한다. 형용사 수식은 부사가 한다. 정답은 A. moderately successful 기출이고요. 어느 정도 성공한 이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63번 effort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고요. 형용사는 B밖에 없죠. collaborative effort는 협력하는 노력, 협조하는 노력 이렇게 되겠죠. 이걸 한번 해석해 볼까요? Although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Falcon Stadium is attributed to entrepreneur Lance Young. 랜스 영의 공로로 attributed to, 오케이? 공로에 의해서 support. support는 지원인데요. 재정적인 지원이 entrepreneur 기업가인 랜스 영에 의해서 지원이 됐지만 사실상 그것은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다 지원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협력하는 노력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collaborative는 협력하는 이런 뜻이죠. 64번 는 역시 수동태 문제가 돼야 되지. 그래서 expenses가 포인트인데요. expenses가 주어고 spent가 동사가 아니에요. 이게 pp라고 해서 수동태죠. spent by each managerial staff member까지 바로 치고요. 비용은 비용인데 공제된다. 그래서 비용이 세금에서 공제된다. 그래서 tax가 포인트죠. 그래서 tax 그러면 떠오르는 게 deduction이에요. tax deduction 그러면 세금 공제니까 공제된다는 의미로 세금에서 덜어진다는 얘기죠. 세금. 내가 돈을 그만큼 벌어서 썼으니까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좀 덜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공제된다. 그래서 dedu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돼서 정답은 A. 비용이 공제된다. 비용이 공제된다. 65번. 65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요거 하나라도 좀 확실하게 합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토익에서는 부사 어휘를 출제할 때 부사 어휘를 출제할 때 용도가 정해진 특정하게 용도가 정해진 부사들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사를 출제할 때 부사가 워낙 수식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수식이 되고 저렇게도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사들을 출제하면 내가 답이다 내가 답이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확실하게 한 가지로 정해진 부사들로만 출제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사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사들이죠. 오버가 부사일 경우에는 보통 뒤에 뭐가 나온다? 숫자가 나온다는 걸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 토익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숫자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부사를 외운다면 좋겠죠? 그래서 그 부사들을 지금 당장 적으시고 외웁니다. 연필 꺼내셔서 적으세요. 왜냐면 아주 잘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숫자만 나오면 답이라는데 이건 적을만 하겠죠. 12가지 정도 돼요. 11가지, 12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걸 적습니다. 자, 그럼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가 뭐가 있느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왜냐면 지금 65번도 답이지만 앞으로도 쭉 나올 건데 미리 좀 적으세요. 이런 것들이 오버가 정답이고 2 decades 20년에서 이 숫자 20년 20을 수식하는 거죠. 20이나 2를 수식하는 이런 숫자 수식어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들 almost, nearly, approximately, around, about, roughly, at least, more than, over, just, only, up to. 얘네들이 12가지인데 얘네들은 모두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는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이 아이들은 부사로서 숫자나 뭐 숫자의 개념에 쓰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런 애들 해석으로 쓰이는데 아주 출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른 거는 다 집어치우고 이거 외우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12가지를 외웁니다. 12가지 만나서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 맞죠? 그래서 12개의 부사들,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들을 지금 당장 적으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외워도 상당히 큰 거예요. 이 토익이라는 게 바로 이제 어떤 그 데이터 싸움인데요. 저같이 이제 강의를 14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시험 보고 끊임없이 강의하고 강의하다 보면 외우고 왜냐면 강의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뭐 알고 있는 이 데이터 안에서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가 새롭지가 않아요, 토익이.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시험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긴장감 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인데 여러분은 시험을 안 보고 그냥 강의만 멍하게 듣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모은 건데 시험장에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하나씩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 연속으로 나왔다고 쳐도 12개월 동안 1년 동안 본 거죠. 이거 모으기 위해서 1년이 걸린 건데 사실은 이게 뭐 계속 나왔다기보다는 듬성듬성 나왔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걸렸어요. 이거 모으는데 상당히 가치 있는 자료죠. 그래서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들 여러분은 저의 시간을 사시는 거예요. 시간을 제가 8년 동안 시험 본 거 자료를 지금 보시면서 여러분은 1분이면 외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온라인 강의에 혹은 저한테 강의를 듣는다는 의미예요. 아, 그동안 오랫동안 시험을 나는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직접 확인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서 기출이라고 해도 그게 여러분 시험 보서 시험장에서 내가 프린트를 시험지를 보지 않으면 그게 기출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저같이 직접 시험을 많이 보는 강사들이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 항상
진짜 사실인 거죠. 그래서 기출이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토익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형도 정해져 있고 어휘도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나는 기출을 외우겠다. 다시 한번 나는 기출을 죽어도 외우겠다. 막 몸에 무리가 가도록 외우겠다. 이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는 거 성의 문제입니다. 그죠? 66번은 저게 이제 뭐냐면 동사, 목적어, 부사 이렇게 외우세요. 동사, 목적어, 부사. 이게 아주 잘 나오는 패턴인데 원래 부사가 동사를 뒤에서 수식하지만 중간에 목적어가 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수식하지만 중간에 이런 목적어도 끼고 뭐 또 more라는 비교급도 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끼었지만 reflect를 수식하고요. 정확하게 이런 뜻이죠.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런 뜻으로 동사, 목적어, 부사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케이스예요. 67번. 67번은 정답이 postpone이고요. 연기하다는 뜻이고요. 이게 원인이죠. 비가 와서 연기한다. 그래서 rainfall 때문에 연기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토익에서는 cancel 하거나 postpone 연기한다. cancel 하거나 postpone 한다. 68번. 68번은 danny 포인트고요. 비교급이죠. 그래서 비교급 찾아보면은 slimmer. 그래서 더 이렇게 왜 요즘에 휴대폰 싸움에 더 이렇게 날씬하다. 더 얇다. slimmer. 오케이? slimmer. 저와는 상관없는 그런 단어죠. slimmer. 그래서 정답은 A. 비교급 문제였고요. 69번은 주어 찾기인데 renew 된다는 거를 사람한테 써서는 안 되겠죠. 갱신되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정기 구독이 renew겠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수동태는 주어가 목적어다. 이런 원리를 인해서 renew the subscription 이렇게 하는 거죠. renew the subscription 그러면 정기 구독을 갱신시키다. 그러니까 다시 재계약한다는 뜻이죠. 정기 구독을 갱신시키다. 이런 뜻으로 정답이 A. 70번. 70번은 아까 그 표가 또 6 나왔네. 6. 그죠? 오늘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지만 제발 숫자, 수식, 부사 12개만큼 외우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답이 B고요. 저스트가 있었나요? 있었죠. 역시 제가 12개를 정했는데 저는 여기서 벗어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안에서만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들만큼은 오늘 여러분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뭐 12개니까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연필 꺼내시고 두 번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적어서 여러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연필 꺼내셔서 얘네들을 다 적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6에서. 자, 6입니다. 파트 6는 여러 문장들이 나오는데 뭐 한 많이 나오면 5개, 6개, 7개, 8개 정도 나오는데 의 어떤 논리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죠.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논리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8-6인데 8-6는 여러 문장이 나온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힌트가 뭐 다음 문장 혹은 다음 문장 혹은 앞 문장 다른 문장에 힌트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거두절미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8-6는 무엇인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문장이 나오죠. 이렇게 정답이 D고요. Limited quantity of free passes 자유 통행권이 수량의 free passes 그러니까 그 무료 통행권이죠. pass가 통행권이죠. 이 now available 사용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pass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정답이 D입니다. 이 pass라는 것은 통행권인데요. 이 통행권이 그 앞으로 있을 8월 15일 날 banquet 파티죠. 파티를 위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뜻으로 전체사 for가 나온 것도 힌트고요. 다른 보기가 좀 안 어울리죠. vacant는 비어있다는 뜻이고요. convenient는 장소나 시간에 쓰는 거고 liberated라는 말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available이 어울린다. pass랑 어울리는 말은 D다. 이런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시제 문제이자 태 문제인데 일단 태부터 따져보면 뒤에 by가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가 답이다. 수동태는 뭐가 들어있다? BPB가 들어있다. 그래서 was being held.
이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답이겠죠. 다 수동태고요. 이 중에 미래 시제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셀레브레이션이 이끌어진다는 뜻인데 리드 한다는 얘기 의미를 보셔야 돼요. 86는 다른 동사 다른 문장에 있는 동사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리드 한다는 얘기는 셀레브레이션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경우에 리드도 미래가 되겠죠. 근데 셀레브레이션이 아까 보시면 어떤 분이면 to celebrat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적으실 게 있어요. to celebrate도 미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미래를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86에서 특히 미래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조동사. 적으세요 이것도. 조동사. 두 번째는 투부정사. 세 번째는 명령문. 이 세 가지가 제가 만든 공식인데 특히 파트 6에서 시제 문제를 낼 때 다른 문장에 있는 동사를 보고 풀 때 다른 문장의 동사의 시제를 보고 이제 관계를 보는데 시제가 조동사로 하면 미래지만 투부정사도 미래고 명령도 미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to celebrate는 미래인 거죠. 그러면 celebrate란 말이 있고 리드란 말이 있는 이 둘의 이 두 동사의 관계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연결고리. celebrate 축하하다. lead는 이끌다. 이게 뱅퀴시 열려야지 축하를 하고 열려야지만 리드를 하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아직 celebrate에 to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뱅퀴시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고 그러다 보니까 the celebration이라는 명사도 celebration이 미래니까 얘가 to가 붙었다는 얘기는 아직 축하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축하도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 돼서 이 to celebrate가 일부러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러 이렇게 낸다는 사실이죠. 선생님이 이것을 만든 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게 절대로 아니죠. 저는 그냥 토익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분석가예요. 전문가일 뿐이죠. 뭐 전문가란 말하기도 좀 창피한데 그냥 시험을 많이 봤고 분석을 많이 해봤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앞서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분석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주 제가 공신력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6 시제 문제 풀 때 다른 문장에 있는 관련된 동사 다른 문장에 있는 관련 동사 관련됐다고 해석상 그런 생각이 되는 동사가 분명히 나오는데 그 동사의 시제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표현됐다면 같이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되는 근거가 되겠죠. 되게 포인트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to celebrate가 나왔다는 것은 to가 붙었다는 것은 미래고요. celebration 역시 미래가 된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가 되는 A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잊지 마세요. 미래 시제가 답이 잘 돼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뭐 the banquet will include 이것도 미래라는 걸 알 수 있죠. The banquet will include a musical performance by the Board Springs Orchestra and the release. 자, release가 정답이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new book이 있는데 새로운 책이라는 것을 출시한다. 그래서 출시 선보이는 걸 릴리즈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책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뒤에 있는 걸 보고 릴리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출시하거나 공개하는 걸 릴리즈라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정답이 D입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애들이죠. 지금 6가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제가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죠. 숫자 수식 부사가 또 나왔어요. 그지? 숫자가 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에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했던 것 중에 more than이 있죠. 우리가 아까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들을 말할 때 more than이 여기 있죠. 여기 있었죠. 그래서 more than이 역시 12개의 숫자 수식 부사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more than이 보여서 정답이 C가 되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아무리 파트 6지만 거의 5 같은 문제가 세 문제 중에 하나가 반드시 껴 있어요. Alright? 그래서 more than이 정답이 됐습니다. 숫자를 수식하는 표현들,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들 다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 75번. 75번은 아까 배웠던 건데요. 동사, 목적어, 부사입니다. 기억나나요? 슈퍼바이즈 한다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동사, 목적어, 부사. 이게 영어의 문장 순서예요. 동사, 목적어, 부사. 그래서 슈퍼바이즈를 수식하는 감독하다. 어떻게 감독한다? 효과적으로 감독한다.
ing가 붙어 있지만 무시하시고 동사, 목적어, 부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여러분이 아하, ing가 빠지고도 동사, 목적어, 부사구나 하는 걸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죠. 이 부분도 그렇게 6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거의 5고요. 다음. 이 부분이 6인데요. 정답이 consideration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consider라는 표현이 고려하다라는 뜻인데, 고려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이사를 고려하다, 뭐 승진을 고려하다, 여러 가지 고려하다가 있는데 어떤 그 채용에 대해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consideration은 어떤 심의, 심사의 뜻이 있다는 걸 따로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는 단어인 거죠. consider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뽑을까 뽑지 말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자의 입장에서 편지를 쓸 때 반드시 쓰는 표현이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이 검색창에 심지어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이렇게 치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저를 후보자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상투적인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여러분이 심의, 심사라는 의미로 따로 기억을 하실 가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파트 7 가겠습니다. 파트 7은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파트 7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7은 여러분이 노하우를 아셔야 되는데 7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이에요. 파트 7을 좀 단순화 시켜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파트 7을 왜 힘들어 하시냐면 일단은 파트 7이 어떤 시험인지 어떤 개념 자체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정직하다고나 할까? 그냥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지 아시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단순한 거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answer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총 48문제가 나오죠.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고 답이 있는데 보기 4개 중에 답이 보이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possible answer가 있는데 문제 읽고 답이 바로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금방금방 풀 수 있는 거죠. 꼭 지문을 읽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이게 연결만 되면 되죠. 근데 이제 보기 알다시피 4개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답인지 그거를 이제 고르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무슨 근거를 고르냐면 지문에 있는 어떤 힌트를 이 가운데가 낀다는 그런 생각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과 답 사이에 지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문. 가운데 지문 이거 질문과 정답을 이어줄 수 있는 어떤 지문의 어떤 힌트만 찾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지문은 일단 어떤 여러 가지 지문 중에 찾아야 되는데 이 지문을 딱 골라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와 지문이 연결고리가 있겠죠. 문제와 지문의 연결고리. 그리고 지문을 보고 답을 골라야 되니까 답과 지문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지. 다시 말해 문제에서 답을 골라내는 건데 지문에서 어떤 힌트를 찾으면 이게 양쪽으로 걸려 있다는 얘기죠. 문제와 정답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힌트만 빨리 찾으면 정말 빨리 풀 수 있어요.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파트 7은 무엇인가 학생들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순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파트 7이란 시험을 딱 보시면 멘붕이 와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이거 언제 다 풀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뷔페 가면요. 뷔페 음식에 비유하자면 뷔페 가면 와 음식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 있는 걸 다 먹지는 않아요. 다 먹는다고요? 다 먹진 않잖아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거지 여기 있는 거 다 먹는 건 아니에요. 이거 언제 다 먹나 이런 생각하는 걸 바보 같은 거죠. 아휴 이걸 언제 다 먹나? 누가 다 먹으래요. 뷔페인데 골라 먹어야지. 안 먹는 것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지? 저는 김밥은 안 먹어요. 뷔페 가서. 자 그런 것처럼 문제 해석, 지문 해석, 문제 해석, 지문 해석, 정답 보기 해석이라고 할게요. 보기 해석. 이거가 딱딱딱 이렇게 문제 해석, 지문 해석, 보기 해석, 문제 해석, 지문 해석, 보기 해석.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지에서 요 지문의 힌트 부분만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 이게 바로 연결고리. 연결고리가 양쪽으로 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연결되는
지문을 찾은 다음에 그 안에 정답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죠. 연결고리에서 연결고리 이어진 거죠.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게 바로 7이다. 이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연습을 꽤 하시는데 연습을 통해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어떤 주로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들, 어휘들의 어떤 변화, 어떤 주로 사용하는 어휘가 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 유형,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가, 문제 유형도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7시간 만에 끝내는 파트 7이라는 강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문제와 보기의 연결고리 부분만 빨리 찾아내면 양쪽으로 연결을 싹 시켜주면서 정답이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정답의 연결고리를 찾아라가 포인트죠. 문제와 정답의 연결고리를 찾아라. 양쪽으로 연결고리가 있다. 빠른 속도로 지금부터 여러분 다 풀어봤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일일이 해석하는 그런 강의는 별로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해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남이 해석하는 걸 본다고 이게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 남이 푸는 거 본다고 내가 느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서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해야지만 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 남 운동하는 거 본다고 내가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남 운동하는 거 본다고 근육 안 생기듯이 남 독해하는 거 본다고 독해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연결고리만 보여줄게요. 연결고리. 자, 지문이 쭉 나와 있고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문제 해석. What's the main purpose of the email? 이메일의 주된 목적은 정답이 A. 정답이 A였네요. Request that the delivery stopped temporarily. 딜리버리가 잠깐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를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힌트가 아무래도 앞부분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 suspend라는 표현이 연결고리죠. 밑줄칩니다. suspend 방금 여러분 기억력을 살려보세요. suspend라는 표현이 어떻게 됐죠? suspend가 어떻게 연결됐죠? 이렇게 연결됐죠. stop. suspend가 무슨 뜻이냐면 일시 중단시키다는 뜻인데 이 stop은 그냥 중단시키다니까 suspend랑 stop이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stop이 그냥 stop이 나왔나요? 아니면 stop temporary라고 나왔나요? 그렇죠. 그냥 stop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분명히 temporary가 있었어요. 정답에. 그러니까 suspend를 stop temporary로 바꾸는 거죠. paraphrase 하는 거지. 그래서 단어를 연결고리가 있긴 하지만 똑같은 단어인 경우보다는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써서 연결고리 쓰는 거지. 그래서 suspend를 보고 정답 중에 stopped temporary를 고를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연결고리죠. 그래서 suspend와 stop temporary가 포인트였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냉정하지만 suspend라는 단어의 뜻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혹은 temporary나 stop의 뜻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력이 중요한데 선생님 저는요 어휘력이 없어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틀리면서 배운단 말 들어봤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 틀리셨다면 이제라도 아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틀리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와, 나는 몰라서 틀렸네. suspend 알아야겠네. suspend 일시 중단하다. 사실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본 문제지만 suspend라는 동사는 정말 쉬운 단어가 아니긴 해요. 토익에서는 자주 나오지만 일시 중단하다는 뜻으로 일상생활 영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격식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쉽다고 볼 수 없어요. 내 말인즉슨 여러분이 suspend를 모른다고 여러분이 영어를 못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토익에 나오는 단어니까 따로 공부를 하실 뿐이죠. 일시 중단하다 A였고요. 연결고리 78번 What is suggested about Ms. Nelson? 정답은 D. She's planning a trip out of the country. 다른 나라로 여행을 계획 중이다. 이런 게 어디 있나요? 여기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when I will be traveling abroad란 말이죠. abroad가 연결고리죠. abroad가 어떻게 표현됐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참 뒤에 나오지만 abroad가 out of the country로 표현됐네요. abroad, out of the country, abroad, out of the country. 이게 바로 연결고리죠. abroad, out of the country. 해외로 이런 뜻이죠. abroad.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연결고리만 찾는 거예요. 연결고리 찾는다. 뭐와 뭐 연결고리? 문제와 정답의 연결고리. 문제와 정답의 연결고리를 지문에서 찾는다. 근데 첫 번째 문제의 연결고리는 초반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What's the main purpose of the notice? 정답은 B.
publicize recent improvements made to website. publicize 홍보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향상, improvement 향상. 그러면 향상 이런 표현이 앞에 나오겠지. 자, has recently redesigned its website. 그래서 redesign이란 부분이 improve란 표현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redesign은 다시 디자인했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이 improve란 의미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improvement란 말이 나와 있는 표현과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redesign 다시 디자인하다, improve 향상시키다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to offer a larger amount of useful information.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향상됐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larger랑 reDesign을 합쳐버리면 improve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redesign 혼자서는 좀 힘들고 어떤 식으로 내는 거야? 좀 길게 여러 단어를 합성시키는 방법이죠. redesign 플러스 larger.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large가 아니라 larger란 얘기는 뭔가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improve가 되는 이런 원리겠죠. 그래서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개의 표현을 합쳐버리니까 이게 여기서는 합성이 됐는데요. 합성. redesign 플러스 larger는 improve가 되는 거죠. redesign 플러스 larger는 improve. 이런 식으로 합성되는 원리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토익이. 다음. 첫 번째 문제 해결됐고요. 80번. According to the notice, what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website? 어떤 인포메이션이 가능하다? 정답은 interruption이 포인트죠. interruption이 뭔지 모르면 틀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중지예요. 중지. 잠깐 중간에 멈추는 건데 서비스를 잠깐 멈춘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분 찾아볼게요. interruption 나와 있네요. 그죠? Any delays or interruptions. 서비스가 끊기거나 딜레이 되면은 리포트 이 사이트에서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지, 끊김 이런 거로 서비스 인터럽션즈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C가 되고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말을 변화시키지 않았네요. 그러면 쉬운 거죠. 81번 How passengers contact the city transit subway system. 보통 이런 거를 줄여서 말하죠. CTSS에 어떤 방법으로 contact, 연락을 취할 수 있겠는가. 자, 끝부분에 연락 취하는 방법이 보통 나오죠. 끝부분이. 여기다 please, 이메일이 나왔어요. please, 이메일. 그 다음에 주소 나왔어요. 이메일 보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보기에 이메일이 있나요? 있죠. sending an email.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거에서 시간 그걸 막 빨리 풀어야죠. 이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빨리 푸는 문제가 있고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 속도를 뭐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게 빨리 푸는 건 빨리 풀고 오래 걸리는 건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답이 C고요.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메일이 그대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질문 갑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약자로 나오죠. VSAWB가 뭐야? Valley Springs Association of Women in Business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문제가 쭉 나왔고 여기서 이제 연결고리 찾으시면 돼요. 연결고리. 문제와 정답의 연결고리. 문제와 정답의 연결고리. To whom is the invitation most likely directed? 누구에게 이 초대장이 전달되는 상황이냐?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 부분이 정답 A고요. members한테 보내는 거지. members란 말이 나오죠. 처음에. was founded. We hope that 여기 나오죠. All members will be able to come. 다 모든 멤버들이 왔으면 좋겠다. And celebrate this anniversary. 몇 번째 anniversary예요? 30 years ago 그랬으니까 30번째 anniversary네요. 30주년을 다 회원들이 와서 축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죠? 회원들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V 어쩌고 저쩌고의 이제 표현을 대신하는 거죠. 프로페셔널 그룹이 이 뭘 말하는 거냐면 VSAWB를 말하는 거예요. 그룹이죠. 그룹. 정답이 A였고요. 83번 What is the event? Why is the event being held? 방금 나왔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Celebrate 하기 위해서. 너무 쉬웠어요. 이 문제는 실제로 너무너무 쉽고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요. 저는 이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쉬워서. 왜냐면 너무 똑같죠. To celebrate an anniversary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똑같기 때문에 좀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좋지 않습니다. 84번 How can tickets for the event be obtained? 티켓을 obtain, 획득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티켓은 어떻게 해주느냐? 정답이 B. Visiting the office. 자, 이 부분이 마음에 드는 이 문제는 마음에 들어요. 보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죠. Ticket can be purchased. obtain이라는 표현이 purchase로 바뀌었어요. obtain이 purchased, 그죠? 구매될 수 있다. 획득하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purchase도 일종의 obtain으로 보는 거죠. 획득하는 건 돈 주고 획득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office at 34 Timberland Drive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주소로 해서 어쨌든 비즈니스 오피스에서 가져가는 얘기니까 비즈니스 오피스는 어디의 비즈니스 오피스겠어요? 이 단체의 비즈니스 오피스겠죠. 그래서 오피스란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B였고요. 85번 What is the ticket price for the 10-year-old attendee? 참석자 10살짜리 참석자한테는 티켓 가격이 얼마인가 볼까요? 티켓 가격이 나와 있는 부분에 연결고리가 있겠죠. 티켓 가격이 어디 있나? 자, 여기 나와 있네요. 55세가 넘으면 8달러. 어른은 12달러. Children under 12는 6달러.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부분에서 어덜트는 아니고 12살이 안 되는 12살이나 그 이하니까 6달러가 되겠네요. 정답은 6달러 찾아볼까요? 정답은 A입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다 풀어보셨죠? 풀어보셨다는 가정하에 풀고 있어요. 86번 What position does the application desire? 어떤 포지션이 이 지원자가 요구하고 있는가? 오케이. 지원자가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나오겠지. 지원자. 오케이. 어디를 지원하고 있나요? 포지션 디자인 나와 있네. 바로 Senior Public Relation Agent 나와 있네요. Senior Public Relation Agent. 요거랑 관련된 걸 찾아볼까요? Senior Public Relation Agent. 정답은 Public Relation Agent 똑같죠. Senior만 빠졌죠. Senior 빠졌고 똑같이 나오는 이것도 거의 뭐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여러분 아무도 안 틀립니다. 87번 Who submitted the application form? 이것도 되게 쉽죠. 누가 지원자인지 이름 나오는 거 찾아보면 되겠죠. 이름이 어딨나요? 이름 Name of the supervisor. 이건 아닌데. 이름 여기 있다. Last name은 Naylor, first name은 Keith. Keith Naylor라는 사람이 나오면 답이네요. Keith Naylor 찾아보겠습니다. Keith Naylor 나왔어요. 정답이 D. 너무 쉬워. 88번. 너무 쉬운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돼요. What type of job will the applicant likely not accept? 이것도 쉬워요. 어떤 잡을 이 사람이 accept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런 문제를 내면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X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생각을 잘못하시면 이 X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X라는 표현이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X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체크, 이게 체크인데 미국에서는 체크.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이게 맞다는 뜻이. 아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시해? 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이게 우리나라는 이 표시나 이 표시를 쓰는데요. 영어는 토익에서는 X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표시된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지원하고 싶은 분야는 permanent 정규직 혹은 full-time 혹은 part-time temporary는 아닌 거지. 그래서 아닌 거는 temporary네요. 너무 쉬워. 정답은 temporary가 답입니다. 정답은 A였고요. 89번 What is one task the applicant currently does? task가 뭐냐면 임무죠. 현재 하고 있는 임무를 물어보고 있는 분데 정답이 D네요. Examine, press releases. examine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examine이라는 동사가 뭐로 있었냐면 보세요. examine을 잘 기억하시고 그게 어떻게 변한다 봅시다. 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거죠. I review. 나는 프레스 릴리즈를 리뷰하는 일을 하고 있다. 리뷰랑 examine이 연결고리인 거지. 그래서 나는 검토한다, 잘 관찰한다, 검토한다, 관찰한다. 어때요? 검토하다, 관찰하다 연결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연결고리죠. review, examine. examine이 들어있는 이 부분이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근데 review는 그대로 쓰지 않고 examine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그래서 examine이 들어있는 정답이 D였습니다. 90번 According to the form 서식에 따르면 when will the applicant be required? 그러니까 문제 해석, 지문 해석, 보기 해석. 문제 해석도 실력인 거예요. 명심하세요. 문제 해석, 지문 해석, 보기 해석, 해석. 이 세 가지를 해석해야지 세븐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해석. 문제 해석, 지문 해석, 보기 해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이는 건 해석해야 돼요. 다시 한번 according to the form, when will the applicant be required to present additional information? 언제 추가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가? 정답은 D. When meeting with the employer. 어떻게 말이 바뀌었나 보겠습니다.
자, 어디 부분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Job applicant must provide contact information. 이게 바로 이제 additional information이죠. For at least 4 professional references. 이제 추천인이 4명 있어야 되고 추천인이 들어있어요. 미국에 있는 이력서에는. When coming in for an interview. 이거죠. Coming in for an interview. 인터뷰로 온다는 얘기는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employer랑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employer랑 만나는 거, 이 meeting with 이 부분이 인터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고리. 이게 바로 연결고리. 인터뷰가 미팅이 된 거죠. meeting with meeting. 인터뷰, 미팅. 인터뷰가 뭐예요? 혼자서 인터뷰 볼 수는 없죠. 인플로이어와 고용주와 만나는 거 맞죠? 그래서 인터뷰가 미팅으로 표현된 거죠. 이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미팅이 더 광범위해요? 인터뷰가 더 광범위해요? 미팅이 더 광범위하지. 아무래도 마지막에 나오는 미팅이 앞에 있는 내용을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의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팅이 인터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보기가 지문을 포함한다. 지문 내용이 보기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받아주는 거죠. 일로 와. 나 미팅인데 인터뷰 일로 와. 내가 받아줄게. 미팅이 인터뷰를 포함하는 거지. 연결고리. 이게 바로 연결고리.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븐을 자꾸 복잡하게 가려고 그러면 한두 끝도 없고요. 여러분의 목적은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목적은 막 깊은 내용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주 최소한의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 거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다 풀 필요 없어요. 어쨌든 내가 풀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좀 몇 개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깊이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찾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91에서 95 더블 패스지죠.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요. 첫 번째 지문, 여기 두 번째 지문 나왔어요. 두 번째 페이지가 많네요. 두 번째 지문까지. 91번 on the website. 아무리 지문이 길어도 어차피 연결고리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지문이 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 부담 느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연습을 좀 하시는데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연결고리만 찾으면 돼요. 오케이? 뷔페에 있는 음식을 버페이에 있는 음식을 여러분 다 먹으라고 한 적 없다. 괜히 부담 느끼지 마라. On the website contact form, what information is optional? optional은 선택 가능하다는 뜻이 여기 포인트인데요. 어떤 게 선택 가능하냐? 선택 가능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보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please be sure to include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당신의 이름,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3가지 나와 있죠.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 나왔고 안 나온 것은 name이 안 나왔죠. country residence가 안 나왔죠. country of residence는 살고 있는 나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고 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92번 What does the email mainly discuss? 이메일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답이 C. Solutions to a customer problem. 그렇죠. 두 번째 지문은 이제 첫 번째 지문에서 고객이 막 문제에 토로한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죠. Our repair department가 will fix the problem at no charge to you. 당신에게 돈 부과하지 않고 그 문제를 fix가 연결고리. fix solution. 이렇게 연결고리. fix가 solution. 고쳐드릴게요. solution. 고쳐드릴게요. solution. fix가 solution. 연결고리였어요. 그래서 어휘만 좀 달라지고 문제 패턴이 똑같죠. 그죠? 93번. According to the email, what kind of freezer는 이제 냉장고예요. Did Mr. Tate probably buy? 어떤 기종을 샀을 것인가? 이게 바로 연계 문제죠. 자,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문제가 지문이 2개 있는데 여기 있는 정보와 여기 있는 정보를 모두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정보가 힌트가 연결고리가 2개일 뿐이에요. 연결고리가 2개 찾아야 되는 거지. 연결고리가 2개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 갑니다. 이 사람이 어떤 냉장고를 샀을까요? 첫 번째 연결고리 갑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I bought a freezer from one of your stores on May 6th. The delivery arrived as scheduled and the appliance worked perfectly. However, 이 부분이죠. The light bulb in the freezer does not always come on when the door is open. 지금 냉장고라는 것은 자고로 이렇게 문을 열면
자동으로 라이트 벌브 전구가 켜져야 되는데 등이 켜져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 이 냉장고는 어떤 문제점 갖고 있다? 이 냉장고만의 어떤 고유한 문제점은 문을 열었을 때 불이 켜지지 않는다. 이 내용이었어요. 이거 플러스 연결고리가 두 개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두 개가 나오는 문제 요즘 많이 나와요. 하나 갖고 부족하니까. 자, 이제 모델명이 나오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모델 여기죠. The AS421 may have an inside light information. light란 말이 나왔죠. 내부에 light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종이 바로 AS421이죠. AS421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에서는 프로블럼이 뭔지 설명을 했고, 그 프로블럼을 통해서 이 내용 중에서 딱 필요한 정보만 딱 캐치하는 거죠. 연결고리만 꺼내셔야죠. 다 읽을 필요 없는 거죠. 이 부분 보니까 light malfunction. 그러니까 여러분 유사어를 디텍트하는, 감지하는 능력. 그래서 중요한 거죠. 유사어휘 감지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해석해 나간 느낌이 아니라 감지를 하시는 거죠. 야, 이거 불빛이랑 관련된 단어가 어디지? 감지하셔요. 왜냐면 다 해석할 시간은 없어요. 감지하는 거죠. 야, 걸렸다. 감지하는 거죠. 감지. 스캐닝이라고 하는데 유사어휘 감지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이게 시간 단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유사어휘 감지 능력이 필요한데 유사어휘 어휘력이 필요하다. 그럼 선생님이 저는 어휘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휘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런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죠. 풀면서 늘리셔야 돼요. 왜냐면 어휘 공부를 따로 하시면 연습이 좀 덜 되죠. 그래서 세븐을 하시면서 해석하시면서 이 어휘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책에 있는 이 어휘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뭐냐면 기출 문제가 똑같고 나오는 어휘가 똑같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끝은 나온다. 어휘 공부하다 보면 끝은 나온다. 그래서 세븐에서도 자주 쓰이는 어휘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뭐 초등학교 때도 영어 안 했고요. 중학교 때도 영어 안 했고 평생 영어 한 적이 없다. 나는 완전 촉자다. 나는 지금 400점 나온다. 나는 300점 나온다. 이런 분들은 간단해요. 900만 노리지 마. 900 노리지 마세요. 이분들은 진짜 오래 걸려요. 이분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900이 물론 뭐 여러분 중에 900이 달성할 때 단기간에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래서 900은 단기간에 안 되니까 이걸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900을 노리지 말고 순차적으로 한 700 정도까지 일단 노리세요. 그게 중요하죠. 이게 어휘력이라는 게 금방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자기 막 급상승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분명히 근데 성적이 낮은 사람들은 상승할 폭이 분명히 높기 때문에 많이 오를 여지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점수가 분명히 오르겠지만 근데 한 번에 이렇게 900이 오르고 이런 거는 상당히 드뭅니다. 제가 정말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2002년부터 강의했어요. 그래서 몇십만 명을 가르쳤어요. 제가 오프라인 중에서는 수강생이 제일 대한민국에서 많은데 정말 많은 학생들 직접 봤죠. 직접 봤는데 이 정도 점수대에서 이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그 수많은 학생 중에서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몇십만 명을 가르쳤는데 없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유사어휘 감지력의 중요성이 세븐의 중요한 거고 어쨌든 어휘력을 얘랑 비슷한 어휘다라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만 연습하시면 되고 어떤 선택과 집중하셔서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the solutions to the customer problem. 그 다음에 AS421 여기까지 풀었죠. 94번 When did Mr. Tate report his problem using the web page form? 자, 웹페이지 폼에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보고한 시기가 언제냐, 언제 보고를 했느냐. 이건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웹페이지 첫 부분에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subject 제목 RE 이게 뭐냐면 reply라는 뜻이죠. 오케이. 왜냐면 이게 혼자 나왔으면 주제라는 뜻이 될 수 있는데 서브젝트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reply라는 뜻이 있죠. 이게 뭐라 그럴까 답장이죠. Customer inquiry number 336 on 여기 나왔죠. July 13th. 그러니까 inquiry가 포인트인데 inquiry가 연결고리죠. 무슨 문의가 나왔다는 것은 문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그렇죠. 어떤 리포트라고 볼 수 있죠. 문제를 보고한 거지. 보고하면서 이거 어떻게 돼요?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고객이 회사에 전화한 거 다 그냥 인콰이어리라고 볼 수 있죠.
오케이? 모르니까 잘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부분이 이제 연결고리인 거지. inquiry가 리포트고 답은 결론적으로 또 다른 연결고리가 June 13th죠. 다시 한번 inquiry랑 비슷한 연결되는 단어가 있었나 확인해 볼게요. inquiry랑 관련된 단어가 있었나? 정답은 report. inquiry가 연결고리. 정답은 같은 문장에 있는 June 13th가 답.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죠. 항상 오늘의 주제죠. 7은 단순화시켜라. 복잡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95번 run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표현이 작동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operate죠. 그래서 주어가 뭐였냐면 자 보세요. 주어가 run이 들어간 부분이 주어가 여기 있죠. 자 AS200 그러니까 모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나오고 달린다. 냉장고가 뛸 리가 없잖아요. 냉장고 뛰다는 뜻이 아니죠. run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이 작동하다는 뜻이 여기처럼 있고요. 작동하다. 두 번째 뜻은 운영하다는 뜻이 있어요. 운영하다. 그래서 작동하다, 운영하다. 자동사 할 땐 작동하다, 타동사 할 땐 운영하다. 차라리 그런 뜻이 있지 달리다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operate, 작동하다는 뜻으로 쓰이고요.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work, 이것도 작동하다는 뜻이 있어요. 세 가지죠. run, operate, work. 작동하다. run, operate, work. 이렇게 저처럼 유서를 잘 정리해 두시면 세븐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나중에는 막 가속이 붙어요. 자 마지막 질문을 가겠습니다. 아쉽게도 마지막이네요 벌써. 자 96번부터 100번까지. 지금 나는 이런 거 100문제 1000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와 정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만 찾겠다.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기분으로 자꾸 연습하시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1000문제라도 풀겠다. 자 what is the Tontitown Tribune. Tontitown Tribune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뉴스페이퍼죠. 어디 나와 있냐면 뉴스페이퍼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suspend 일시 중단시키다는 뜻을 오늘 배웠죠. 공교롭게도 suspend delivery 배송을 일시 중단하고 싶다. of my newspaper 우리 신문의 배송을 immediately 즉시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출타 중이니까 신문이 와봤자 못 보니까 잠깐 중지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suspend 들어있는 그 부분 보니까 newspaper가 답이었고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뭐 subscriber란 표현, 정기 구독자라는 명사가 있어서 또 힌트가 됐지만, 근데 subscriber 갖고는 풀 수 없는 게 매거진도 구독자를 subscriber라고 해요. 매거진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subscriber란 단어 갖고는 풀 수가 없었던 문제고 끝부분에 newspaper가 있네요. 97번 in the name of the word volume. volume이 원래 amount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피, 크기, 양 이런 뜻이죠. 그래서 amount가 답이고요. 자, 이 부분 찾아보면 볼륨이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메모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면은 볼륨. 여기 나왔네요. 볼륨. 오래 걸렸어요. 죄송해요. 볼륨이 여기 있고요. 이게 large volume. 그러니까 to efficiently 부사적이었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the large volume of email messages. 이 부분이 이메일 메시지 부분이 중요하죠. 이메일 메시지의 많은 amount,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혹은 전화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볼륨은 amount라고 고칠 수 있다. 양, 둘 다 양 이런 뜻으로 여기다가 amount를 넣어보면 되죠. A large amount of email messages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amount였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8번 What is indicated about the Tontitown Tribune? 이 신문인데요. 이것에 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은 C. Its number of subscribers has risen. 첫 부분에 나오죠. 첫 부분 보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자, has risen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여기 일어났죠. increase 연결고리 나왔어요. has risen은 rise의 현재 완료 시제인데 rise랑 increase가 비슷한 단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힌트가 되고요. rise와 increase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rise와 increase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rise를 보고 increase를 푸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increase를 보고 rise가 들어있는 has risen이 포인트가 돼서 subscribers의 수가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했다.
구독자의 수가 증가했다.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99번 Who will handle Ms. Smith's request? 미스 스미스라는 사람의 요청을 누가 핸들할 것인가? 연계 문제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계 문제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에 각각 연결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연결고리를 다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최소 한 문제가 있는데요. 재밌는 문제예요. 이거 풀고 보면 재밌는데 미스 스미스의 요청이 뭔지부터 붙여있죠. 요청이 나와 있는 부분 찾아야지. 그게 첫 번째 연결고리죠. 이 사람이 무슨 요청하고 있냐면 이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suspend 아까 봤던 suspend delivery라는 요청을 해고 여기 will you 요청이죠. request will you 요청하고 있죠. please make an exception 예외적으로 이 케이스를 예외적으로 네, 딜리버리를 잠깐 배송을 잠깐 중단시킬 수 있나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런 얘기. 요 부분이 리퀘스트인데 여기 보면은 딜리버리의 suspend가 결론적으로 나왔죠. 첫 번째 연결고리 나왔습니다. suspend 나는 suspend 딜리버리 하고 싶다가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지막 문제를 좀 잘 보겠고 request가 요청이고 이것의 연결고리는 suspend인 거죠. 그러면 suspend 되는 경우를 처리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suspend는 다른 말로 해서 interruption으로 연결된 거죠. interruption이 suspend에서 연결되고요. interruption에 대해서 delivery interruption에 관련된 일시적인 배송 interruption 끊기는 거에 대한 어떤 담당자 누구죠? 드루먼드 씨죠. 그래서 정답이 드루먼드.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한 번 더 나오는 그런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아래 지문, 윗지문 다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문제여서 정답이 드루먼드 씨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suspend와 interruption의 어떤 이해가 중요했어요. 정답이 드루먼드 씨였어요. 마지막 문제 100번. When will Miss Smith return from Saint Kitts? Saint Kitts로부터 언제 돌아오느냐? 이거는 이제 돌아온단 말을 쓰진 않고 이런 말 쓰죠. 찾아보겠습니다. 재밌는 문제예요. 이 부분이죠. Will not come back until March 8th. 이 부분이죠. 정답이 3월 8일인데 not until에 대한 얘기죠. 이 not until이라는 건 5에서도 중요한데요. not until. 계속해서 not이 상태를 계속 안 한다. 언제까지 안 한다? until까지 안 한다. until까지만 안 하니까 여기까지만 부정인 거지. 그럼 until 이후는 긍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until 다음에는 하는 거지. 그러면 I will not come back. 나는 3월 8일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 마르치 8th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때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오겠다는 얘기로 come을 쓸 수가 있고요. come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됐어요? 문제에서 갑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됐어요? 그렇죠. return이 됐어요. 그래서 come이 return이 돼서 역시 가급적이면 같은 단어를 잘 쓰질 않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답은 연결고리가 3월 8일이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빨리만 찾으면 정답과 질문과 정답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연결고리가 아까 그 문장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이 문장이 연결고리였는데 이걸 얼마나 빨리 찾아서 정답과 문제와 정답을 얼마나 빨리 연결만 시켜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마인드를 7 풀 때 획기적이죠. Revolutionary Solution이죠. 정답과 문제의 연결고리만 찾는다. 근데 그 연결고리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정답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풀려고 하시면 안 되고 빨리 풀려고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제대로 자기 실력대로 풀면은 절대로 다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속도에 중점을 맞춰서 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예를 들어서 어휘력이 없으신 분들은 오래 봐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로 이렇게 약간 추측을 해서 연결고리를 찾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강생 1위, 영단기 수강생 1위 홍진걸 강사였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특강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수고하셨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